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사주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자분은 3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구직 중이신 분이십니다. 사연은 잘 읽어봤고, 제가 질문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안에 취직이 가능한지, 현재 이제 구직 중이신데, 올해 안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일본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계시는데, 워킹홀리데이가 끝난 뒤에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30대 초반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좋은 인연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 총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어, 질문부터 보지 않고 먼저 이제 사주를 한번 쭉 바로 볼 건데요. 재미있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연을 읽기 전에 먼저 사주를 봤었는데 한 가지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운이 막 없다 이런 운이 막혔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행동이 조금 늦으실 수 있는 분위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일간은 이제 간목이신 분이죠. 간목이라면은 우리가 큰 나무를 뜻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사실 이 큰 나무라고 하고 많이들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 간목은 어떤 계절에 서 있는 큰 나무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축월, 즉 축토 하면은 겨울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땅은 기본적으로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위로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간목 같은 경우는 땅 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간목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은 왜 계속 결과가 없어? 왜 너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결과가 없어? 이렇게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연을 읽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4년 정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절대로. 한번 자신이 심은 나무 같은 경우는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주 소유자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두 번째를 좀 볼 건데요. 해수, 그리고 이제 임수, 요 두 개입니다. 편인이 두 개나 되죠. 우리가 기본 사주 이론에서는 이 편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운이라고 봅니다. 이제 상담을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 공부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사실 편의는 공부보다는 생각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취업 공고가 하나 올라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인이 연주부터 시주까지 연주부터 시주까지 이렇게 길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바로 지원하지 않고 조금만 더 내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한번 지원해 볼까?
내가 그동안 모았던 디자인 이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수정해 볼까? 아니면 다른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 이 회사는 비자 문제 괜찮을까? 뭐 이런 정말 잡다꾸리한 생각들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회의를 합니다. 편의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그런 성분은 아닌데 오히려 배우는 힘이 좋아요. 우리가 공분이 있다 할 때 이 인성을 보거든요. 하지만 이 사주의 소유자분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드려요. 편인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실패해서 늦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늦는 경우가 많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제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일본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일본어가 조금 더 되면, 더 잘 되면 지원하려고 하셨던 회사도 있으세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편인이에요.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이 편인이 두 개인데 일간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편인 두 개가 지금 일간,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이 일간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에 인목이 있기 때문이죠. 일지의 인목, 비견으로 있는데요. 비견은 나의 뿌리입니다. 뿌리. 다시 나의 뿌리.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이분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한번 지우고 갈게요. 이 일주의 요 인목 덕분에 이분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몇 년간 경력을 만들고 다시 일본까지 간 선택 자체가 바로 이 비견의 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견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데요. 혼자 버티는 힘이 매우 강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안 청해요. 본인이 힘들어도 나 괜찮아요. 혼자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해외에서는 이게 장점이자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버티는 것이 장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게 되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주로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운을 쓰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일종의 틀을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형충회합 관점으로 한번 이 사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해와 인, 이 두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인합인데요. 해인합, 합이 들었죠? 육합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좋다라는 뜻은 아니고 기운이 서로 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해수는 물이죠. 그리고 인목은 나무잖아요. 이 물이 나무를 키워주는 구조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배우면서 성장한다. 배우면서 성장한다. 배울수록 실력이 붙는다. 일본어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일본에서의 새로운 문화 역시도 배우면서 실력이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는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이 합에도 역시나 단점이 있어요. 합이 너무 강하죠? 이 해인합이 너무 강하면은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움직임이 굼뜨어져요. 서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이 해인학 구조를 보면은, 이분은 준비는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결정을 할 때 많이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담자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열심히 막 더 배우는 것보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 잘하고 있는데요. 배우는 것보다 아웃풋, 열심히 내보내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지금 이제 제가 신금 편관하고 인목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번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이 사주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사주를 보자마자 일간도 일간이지만 이 시간을 봤습니다. 시간에 이제 신금이 있는데요. 시지에 신금이 있는데요. 그리고 일지에 또 인목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인신충, 우리 대표적인 충이죠. 육충 중에 하나 인신충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부딪히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걸 충이라고 하죠. 탕 부딪히는 거. 그래서 충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큰 사고 나거나 안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니라 충은 깨뜨린다는 것보다는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이게 만든다. 움직이지 않던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화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이 너무 작아요. 계속 그 화분 안에만 있으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때 화분을 깨야 합니다. 그 화분이 깨져야 더 큰 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충을 볼 때 이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신충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환경이 바뀌는 경험이 비교적 자주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사는 곳을 옮기거나 생각이 크게 바뀌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뭐 방식의 이런 충적인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한국에서 경력을 많이 쌓으시고 일본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선택도 이 충의 작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떤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성장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사주에서 충을 하는 건 인목과 신금입니다. 인목은 내 몸이고 내 의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반대로 신금은 편관이죠. 사회이자 규칙이자 직장입니다. 그러면 이 충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갑니다.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는 회사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회사와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편과는 사회 규칙을 막 들이밉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직장운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 직장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사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편관이 그러니까 시주에 있다는 거죠. 시지에 있잖아요. 시주에 있는 시지에 있잖아요. 이 시주는 후반 인생으로 봅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나의 후반 인생, 앞으로 만들어갈 모습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의미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회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30대시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사회가 어렵고 일이 어렵고 상사가 어렵고
하지만 나의 삶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담자분이 앞으로도 뭐 조직 생활을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는 조직 안에서 좀 전문성을 키우는 쪽이 어떨까,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지로 한번 가보자면 축토죠. 월지, 축토. 그리고 현재 대운은 지금 진토대운. 네, 진토대운이 임진대운이세요. 이분은 임진대운의 진토 지지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토와 토가 만났네, 토가 늘었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만 봐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보자면 축과 이 축토와 진토, 둘 다 토지만 이 성격이 다릅니다. 축토의 경우는 겨울의 흙이에요. 축축하고 찬 흙. 진토 흙은 봄으로 넘어가는 흙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저장하는 힘이 있고, 이 시기에는 이 임진년, 특히 진토대운 시기에는 경험도 저장하고 기술도 저장하고 자신의 생각도 저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저장만 하면 창고가 꽉 차요. 그래서 꺼내 써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운에서는 계속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거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세팅이에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배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제 나의 시장에서 써보는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대운 시기입니다. 대운에 거의 반절 넘게 왔어요. 10년 대운 다니고요. 그래서 이 내남자분께서 좀 SNS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다만 방향은 뭐 조회수가 몇 나왔냐, 팔로워가 몇이냐, 뭐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도 나 하나 기록했다, 오늘도 하나 설명했다, 이 하나하나에 접근하는 것이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감목은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성장해서 굉장히 높게 자랍니다. SNS도 마찬가지고 하루 만에 결과를 만드는 그런 구조보다는 쌓이면서 신뢰를 만드는 구조가 이 사주와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현재 임진대운이라고 했죠. 임진대운. 근데 이제 이 뒤에 보면은 36세부터 오는 계사대운, 여기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제 36부터 계사대운이 시작이 되세요. 그래서 이 계사대운에 들어가면서 원국, 즉 이 사주 원국의 긴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우리 그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계사대운에 지지에 사가 들어오면은 원국에 있는 인, 그리고 신, 이거의 관계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 계사대운 시기 36세부터 이 시기에는 직업이나 본인의 역할, 뭐 인간관계에서 변화와 선택의 압력이 많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30대 초반은 단순히 뭐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자신의 그런 경력,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보자면, 올해 안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저한테 주셨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 된다 안 된다부터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취업 결과보다 취업의 방식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방식, 이게 더 중요하다. 현재 대운은 임진대운이고요. 천간에 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국에도 임수와 해수가 지금 같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도 편인의 기운이 있는 사주인데 대운에서 다시 수가 부강되는 모습입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배움과 준비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공부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 환경, 기술을 익히고 환경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시나요? 뭐 조금 더 준비되면 지원해야지. 근데 조금만 더 일본어 늘면 해야지. 좀만 더 자신감 생기면 해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을 운이 막아서가 아니라 편인의 작용이 지금 이 임수, 해수, 특히나 대운의 임수, 이 편인의 작용이 강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토를 함께 보자면, 진토가 단순히 토 하나가 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토 안에, 이 진토라는 글자 안에 역시 개소와 을목을 품고 있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험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쌓이는데 결과가 늦게 보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냉장고에 재료를 계속 넣는데 요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재료는 많아요. 한국에서의 경력, 일본 생활 경험, 일본어, SNS. 하지만 이 재료들이 아직 하나의 요리로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오히려 바꿔서 제가 뭐 여쭤볼게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고 혹시 취업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만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두 문장은 매우 달라요. 네, 그래서 명리에서 편인이 강해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는 준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준비는 결과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는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묻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자신의 그런 구직, 지원 횟수를 많이 늘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면접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담제분의 운의 흐름과 잘 맞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주를 보면 해외운이 있나요? 이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해외에서 사는 운이란 말은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봐요. 이분이 익숙한 환경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구조인가? 이 사주에는 인신충이 있죠. 인신충. 인신충은 움직임이랬죠.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간 선택 자체를 원국의 흐름과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성장하기 위해서 생활권을 바꾸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일본에서 어떤 전문성을 만들 것인가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이 둘 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내담자분께 이런 제안 드릴게요. 인테리어를 계속하고 싶다면 단순히 뭐 취업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업종에 대해서 모르지만 일본의 뭐 여러 회사들 관련 직종 여러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고 한국에서 했던 작업도 일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SNS도 뭐 일본 취업 뭐 이런 준비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한국 디자이너가 바라본 일본 공간 디자인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꿔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정말 강하거든요. 정제는 결국 신뢰를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게 강해요. 이 정제 자체가. 네, 그래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기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 기록을 반복해서 보면서 만들어지는 게 신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실패가 아니라 멈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는 움직일 때 배우고 또 배울 때 성장하고 성장할 때 기회를 만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의 면접 결과가 기대랑 좀 다르더라도 그것을 운이 없더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 다음 기회를 위한 경험으로 연결하는 게 본인의 사주의 강점을 더 잘 살리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좋은 인연 언제 정도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죠. 자, 인연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는 배우자 운부터 보진 않아요. 먼저 사람을 만나는 방식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좀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연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역시나 편인, 편인이 강하죠. 편인이 강한 분들 특징,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심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 확신이 생겨야 마음을 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감을 보여도 바로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자 라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 여기에 또 비견까지 있잖아요. 비견은 독립심이에요. 독립심.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애를 안 해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하고. 역설적으로 혼자가 익숙하다 보니 또 관계를 시작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연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결혼 후까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은 또 많이 인정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형충회합을 한번 보자면 앞에서 또 인신충이 나오죠. 인신충. 인신충은 뭐 직장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적용이 됩니다. 관계와.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인연이 생기는 장소가 조금 특징적이에요. 학교 친구보다도 뭐 직장이나 프로젝트나 새로운 모임, 외국 생활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은 사람을 집 밖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내담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연애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뭐 그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환경, 사람을 많이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디자인 전시회라든지 일본에 계신다고 하니까 일본에 뭐 건축 세미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터디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사람을 통해 일이 들어오고 일을 통해 또 사람이 들어오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모임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운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아까 36세부터 계사대운이라고 했죠. 여기서 사는 그냥 화가 들어온다고만 보진 않고 원국에 인이 있고 시지에 또 신금이 있고 여기에 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사신 인사신에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역할의 변화, 직업의 변화, 책임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이 뭐 갑자기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사화가 시험하는 시기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지금의 30대 초반은 준비의 시간이고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준비한 것을 평가받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꾸 뭐 일본에 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질문을 좀 바꾸셔서 일본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내가 하나씩 만들고 있나? 이 질문으로 바꾸면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경쟁력이 될 거고 인테리어는 본인의 과거 경력이 아니라 지금의 일본에서의 나의 전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SNS도 나의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그동안 배웠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의 기회의 일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주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원국은 성장형의 인간이세요. 원국 자체는
배우는 시간을 줍니다. 배움.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성장을 사회에서 증명해야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를 의심하시기보다는 내가 뭐 취직이 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맞나? 이렇게 의심하시기보다는 본인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이 사주의 흐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고, 혹시라도 그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로 더 추가로 여쭤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